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이 동업을 하는데요. 아까 어떤 사장님이 아웃소싱을 얘기했죠? 일종의 프랜차이즈도 아웃소싱하는 방식이죠. 원래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가맹본부가 대신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니까 아웃소싱하는 사업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서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 얘기 많이 듣죠? 왜 그래요? 동업자끼리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박살나는 게 사업이에요. 동업자끼리 신뢰하지 못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그래서 서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목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가끔씩 가맹본부하고 가맹점하고 싸우느냐? 목표가 좀 달라요. 목표가 좀 달라요. 가맹점은 아까 뭐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가맹점의 가치. 그죠? 근데 그것이 가맹점의 이익의 극대화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벤트를 해서 매출을 확 올려야 돼요. 본사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가맹점은 순간적으로는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벤트를 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고 식재료비가 비율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를 하려면 가맹점은 이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본사가 그거를 조금 더 보존을 안 해주고 본사는 그냥 계속 이벤트의 중요성만 강조해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목표가 서로 달라지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충돌도 서로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조정해주면 되는 거죠. 목표를. 프랜차이즈 가치를 제가 프랜차이즈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돈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프랜차이즈가 왜 중요한 거냐? 프랜차이즈가 왜 멋진 거냐? 이런 거에 의해서 멋지다. 첫째, 네트워크 효과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랜차이즈는 사람도 공유하고 공장도 공유하고 물류 시스템도 공유하고 심지어는 사업의 경험도 공유하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치가 높아지는 거다. 두 번째,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죠. 가맹본부는 예를 들어서 신메뉴 개발을 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자기가 할 일만 해요. 가맹점은 판매만 하고 구워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훨씬 더 숙달될 가능성이 커져. 경영자원의 전문화. 이해되시나요? 모두를 다 잘할 필요 없어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규모의 경제. 이런 거에 의해서 프랜차이즈가 값어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맨 마지막에 제가 가맹금과 로열티라고 써놨습니다. 가맹본부가 뭔가 역할을 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맹본부가 뭔가 역할을 하면 당연히 가맹점은 그에 대한 대가를 가맹본부에게 주어야 된다. 가맹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가맹점이 주는 대가를 크게 보면 가맹금과 로열티라는 게 있더라. 창업할 때 가맹본부의 대가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를 가맹금이라고 하더라. 창업을 하고 나서 가맹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걸 로열티라고 하더라. 맞죠? 그래서 가맹본부의 수입은 가맹금과 로열티로 분류되더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류 수입은 어디로 갔나요? 물류 수입은 로열티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열티 안 받을래. 왜? 물류 수입을 충분히 내고 있으니까. 또 어떤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거꾸로야. 우리는 로열티만 내면 물류에서 우리는 하나도 안 남길래.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거 두 가지를 결합시킵니다. 결국 물류에서 돈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본사가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본사가 왜 물류에서 마진을 남겨도 돼요? 도매업체니까? 아닙니다. 본사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사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류를 통합함으로써 더 경쟁력 있는 물류 시스템, 공급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소위 그 마진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류 수입이나
로열티나 가맹본부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래서 가맹본부의 대가를 저는 크게 가맹금과 로열티로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횟집 프랜차이즈였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분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본사에서 횟집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소위 낙가마라고 하잖아요. 낙가마들이 너무 많아서 본사가 공급해주는 소위 그 공급 가격에 가맹점들이 만족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낙가마가 뜨면 가맹본부가 사기꾼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맹본부는 무진장 비싸게 받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 로열티만 받고 물류에서는 남기지 마세요. 뭐냐면 물류에서는 남기지 마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본사에게 이 정도 로열티는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속이는 일은 없어집니다. 속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본사가 받는 가격을 그대로 줘버리면 가맹점이 느낄 때 경쟁력은 있다고 볼 거고, 그죠?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은 거냐? 로열티를 받고 물류 수입을 안 남기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물류에서 남기고 로열티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 거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객들, 가맹점들에게 더 큰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